자, 지난 시간에 리뷰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모노프로틱 애시드 베이스 이큐리볼리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pH를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관해서 마크로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책에서는 처음에 설명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맨 처음 나왔던 얘기가 strong acid, strong base입니다. strong acid, strong base의 정의가 간단하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일단은 어떤 애시드 베이스 물질이 물속에 들어가면 100% 다 이온화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모든 물질이 H와 H를 내놓거나 아니면 OH를 내놓거나 아니면 OH를 만들거나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른쪽 표에 보시면 염산, 브로민화 수소, 아이오딘화 수소, 황산, 질산, 그리고 수산화, 리튬 등등등 강산과 강연기의 리스트가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롱이 얼마나 센지를 다음과 같이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스트롱 베이스가 일단은 최초로 우리가 계산을 해서 pH를 구하는 방식을 계산을 했었습니다. 스트롱 베이스와 스트롱 애시드의 pH 계산은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쉽게 계산이 됩니다. 근데 지금 첫 번째는 0.1, 0.1로 모ル수가 높을 때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 KOH를 10-8승모를 넣었을 때 계산을 해보면 pH가 6이 나옵니다. 근데 KOH는 강연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강연기가 pH 6이 나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pH가 7 이상이 되어야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농도가 너무 낮아서 시스테매틱 트리트먼트가 필요하다라고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스테매틱한 트리트먼트를 사용했죠. 맨 처음에 나온 게 H2O가 H+, 첫 번째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번째 식은 차지 밸런스 지금 보면 KOH가 K+와 OH- 되고, 물속에서 H2O가 H+랑 OH-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차지는 K+와 H+, 마이너스 차지는 OH-가 있습니다. 그리고 K+가 다음과 같은 수식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OH-와 차지 밸런스 OH-K+ 이 수식으로 되면 11-8성 플러스 X가 되겠죠. 근데 H+, OH- KW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H+를 X라고 할 때 OH- 다음과 같은 수식이 되고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이 2차 방정식을 수식 X는 2A분의 근해 공식 있죠? 근해 공식인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근해 공식을 통해서 계산을 하면 H+가 9.5 곱하기 10-8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pH를 가지고 마이너스로 H+ 사람의 pH가 7.02가 나오게 되죠. 그럼 연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다음과 같이 처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계산했다가 그게 아니라 시스테매틱 트리트먼트를 계산을 했는데, 이걸 두 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농도가 낮을 때는 체계적인 처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물속에 OH-와 H+ 이온이 10-7승몰 정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보다 엄청나게 많은 양을 넣어주게 되면 간단하게 우리가 처음에 계산한 것처럼 계산해 주면 되겠지만, 지금 노고 농도가 -6에서 -8 정도 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시스테매틱 트리트먼트가 필요합니다. 근데 시스테매틱 트리트먼트도 여러분들 KW 그 다음에 반응식 차지 밸런스를 통해 가지고 계산하면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소시에이션 콘스탄트에 대해서 KB, KA에 대해서 배웠죠. 베이스 디소시에이션 콘스탄트, 애시드 디소시에이션 콘스탄트.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계산했던 게 이제 구조에 따라서 KA 값이 달라진다는 걸 좀 설명했습니다. 하이드로젠 본드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위크 애시드 HA가 물에 들어갔을 때 pH가 어떻게 되느냐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앞에서 봤던 KOH처럼 첫 번째 반응식 있고 물의 이온화, 그리고 차지 밸런스
매스 밸런스. 매스 밸런스 F는 뭐예요? 처음에 넣어준 게 HA로 존재하거나, 다시 말하면 여기서 첫 번째 식에서 HA로 존재하거나 A-로 존재하거나 두 가지 형태로 처음 넣어준 물질이 존재할 수 있으니 다음과 같은 매스 밸런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퀴리블리엄 컨스탄트는 KA가 다음과 같이 되고 KW가 다음과 같이 되고 다음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이걸 풀 수는 있지만 계산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다음과 같은 수식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KA 값이 다음과 같죠. HA 마이너스 HA분의 H 플러스 OH 마이너스 그죠? 그리고 이 KA 값이 다음과 같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밑에 수식을 보면 뭐라고 적어놨냐면 HA분의 H 플러스와 A 마이너스 값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OH 값이 A 마이너스 값으로 나타냈잖아요. 그래서 OH 값은 뭐예요? H 플러스 마이너스 A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잠시만요. 잠시만. 다음, 여기 있구나. 다시. 자, H 플러스는 HA가 H 플러스 물에서 나온 것보다 훨씬 많고, A 마이너스는 HA에서 OH 많은 것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H 플러스 이온이 A 마이너스 이온과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면,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 나오는 물질이 여기서 나오는 물질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하면 H 플러스와 A 마이너스 이온이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수식을 나타내게 되고요. 그래서 K의 값이 다음과 같이 변환이 됩니다. 제가 중간에 설명을 좀 잘못했는데 K의 값이 다음과 같이 되고 이 K의 값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F 값도 알고 있을 거고 그러면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고 근해 공식을 통해서 풀어지게 됩니다. 이런 수식을 통해서 간단히 해서 풀면 쉽게 계산이 될 거고요. 알파 값은 다음과 같이 fraction of dissociation 얼마나 HA가 A-로 분해됐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다음과 같이 HA-는 X라고 하면 플러스 F, 즉 F분의 X 값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0.05몰의 O 하이드록시 벤조익 액시드를 다음과 같이 오로소 하이드록시 벤조익 액시드를 계산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14%만 디소시에이션 된다라고 알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하게 되면 K의 값에 의해서 X 값이 쉽게 나올 거고 이를 통해 가지고 알파 값도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트리메틸 아모니움 클로라이드 이온을 이용해 가지고 pH를 계산하는 방법이었고요. 그때 스테레오메트릭 트리트먼트를 통해 가지고 H 플러스 이온을 찾으면 쉽게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모르는 pK 값은 appendix G에서 찾으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똑같이 베이스 프로블렘입니다. 똑같이 F-X의 X 제곱이 KB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코케인의 pH를 구하고 이걸 구하는 방식을 우리가 계산을 했었습니다. 네, 이번 내용은 이제 아모니아가 물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pH가 변하는가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여러분들이 액티비티를 고려하고 고려하지 않고 보통 많이 이런 경우에는 고려하지 않는데 그 상황을 통해서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습 문제처럼 풀어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다음은 버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완충 용액이라고 부르고요.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버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얘들은 이제 어떤 물질을 사용할 때 그리고 pH를 유지시키는 버퍼의 가장 큰 목적은 pH를 계속적으로 유지시키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버퍼의 세기는 이제 얼마나 다른 외부에서의 자극 또는 외부에서의 케미컬이 들어왔을 때 pH를 계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느냐가 그 어빌리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퍼와 pH 그리고 그 버퍼가 가지고 있는
pK의 값을 통해 가지고 이온과 원래 있는 상태의 목적을 우리가 수식으로 계산한 게 핸더슨 하셀바우 이퀘이션입니다. 다음과 같은 아래 보이는 두 가지 수식이 이제 어떤 버퍼 물질을 넣었을 때 pK를 알고 pH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그 물질 속에 들어있는 이온화된 염과 이온화되지 않은 염의 비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뭐 내가 이온화된 염과 이온화되지 않은 염을 어느 정도 넣어줬을 때 pK에 따라서 pH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똑같이 액티비티까지 고려하고 고려하지 않고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pK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식들이고요. 계산을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해 봤었습니다. 그리고 pH는 볼륨과는 크게 상관없고 왜냐면 아래 위가 같기 때문에, 그리고 이온화된 몰수, 이온화되지 않은 몰수에 따라서 계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버퍼의 어빌리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고요.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 거고, 버퍼의 캐파시티는 말씀드렸듯이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이 버퍼가 그 pH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퍼를 보통 표현할 때 몇 미리몰 또는 몇 몰 무슨 버퍼, 예를 들면 10m몰 아모늄 바이카보네이트 버퍼라고 한다 그러면 그 앞에 붙어 있는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버퍼의 캐파시티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플렉서블하게 외부에 H 플러스 또는 OH 마이너스가 들어올 때 그것을 중화시키고 아니면 중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용량이 많기 때문에 더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캐파시티가 증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보릭 액시드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뭐 버퍼의 서머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리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챕터 10의 수업을 통해서 수업을 하고 이번 학기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